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자폐증은 신경 발달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우리의 뇌신경은 어릴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성장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도 뇌가 활발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치료를 해야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3세 전후까지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늦어도 만 5세 이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나 성인 자폐 환자는 치료를 하는 의미가 없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청소년기, 성인기 자폐 환자가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자폐증 환자도 당연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했을 때 치료하기 전에 비해서 분명히 좋아집니다. 자폐증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뇌신경의 구조가 변하고 뇌신경이 발달한다는 의미겠죠. 사람의 뇌는 성인기가 되어서도 충분히 발달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 같은 운동을 배울 때 처음 배울 때는 자세나 동작이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신경을 쓰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 동작을 매끄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연습을 반복하는 동안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뇌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뇌신경은 뇌세포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뇌신경끼리 연결되는 시냅스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특정 동작을 반복하거나 특정 학습을 반복하게 되면 뇌의 구조도 바뀝니다. 즉, 이런 시냅스의 연결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작들도 나중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인의 뇌도 소아의 뇌처럼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의 뇌는 변화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성인의 뇌는 크기의 변화는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성장이 끝나게 되면 뇌를 둘러싸고 있는 두개골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뇌의 크기가 더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뇌가 변화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뇌의 크기가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뇌의 크기는 그대로이지만 뇌세포들끼리 연결하는 시냅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없이 변화하고 강화되고 소실돼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자폐 환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증상이 개선될 수 있고 뇌의 구조도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뇌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폐 환자들은 역류와 소아 자폐 환자에 비해서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폐증은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익히고 발전해 나가야 할 여러 기능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극적으로 성인기의 자폐가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기능의 문제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인의 뇌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지만 역류아기, 소아기에 비해서는 그 변화의 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이 별 흔적 없이 자폐가 회복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성인 자폐 환자는 좋아지고 나서도 자폐적인 증상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인 자폐 환자의 치료 목표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불편해하는 증상을 개선하고 상호작용의 질을 더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이외에 더 많이 좋아지는 것은 좋아지면 다행인 것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벼운 자폐를 가진 분이나 아스퍼거로 진단받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성인 자폐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불편해하는 증상은 공격성이 너무 심한 경우 또는 불안도가 많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격성을 개선하고 불안도를 진정시키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대부분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 상호작용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용 언어가 더 좋아지고 표현하려는 의도가 더 생기고 표현 능력이 더 좋아지는 정도는 흔히 관찰될 수 있는 호전 반응입니다. 또한 보호자와 전혀 상호작용이 없던 환자가 치료 이후에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감정 표현이 늘어났다, 이런 표현도 흔히 관찰되는 치료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아스퍼거 환자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감정이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심장이 뛰는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한 성인 자폐 환자들의 예시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환자는 23살 남자 환자고 키 체중이 상당히 건장한 그런 남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내원한 계기는 바로 공격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공격성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졸업하고 평생교육센터를 다니면서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반복 행동이나 상동 행동을 말릴 때 공격성을 보이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성을 말리게 되면 참았다가 나중에 느닷없이 공격을 하는데 아빠가 운전하고 있을 때 아빠 머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큰일이 날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엄마한테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공격성은 환자가 소화가 안 되거나 과식했을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 어릴 때는 공격성이 두드러지기보다는 옷을 찢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빌리파이나 리스페리돈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전형적인 자폐 증상을 보였는데요. 상호작용의 질도 당연히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기술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용 언어는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였지만 표현은 거의 되지 않았고 가끔 대답하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그런 형태였고요. 어릴 때는 몸을 흔들고 불안할 때 손을 뜯고 이런 행동을 많이 보였고, 산책할 때도 내가 항상 가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였고, 이런 강박적인 행동을 보일 때 말려도 끝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못하게 말리면 그때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산책을 하다가도 뭔가에 꽂히면 되돌아와서 다시 봐야 되고, 식사 이후에 얼음으로 입 주위를 닦기, 그리고 특정 용기에만 소변을 보는 것, 옷도 계속 입었다 벗었다 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화장실에 관련된 이런 강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씻고 나와서 또 다시 들어가서 또 씻고, 이런 여러 번 씻는 행동을 반복했고 양치를 10번 이상 할 만큼 반복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말린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본인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반복하고 나서야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다가도 깨서 이런 강박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고, 샤워할 때도 옷을 입고 한다거나 세숫대에 물을 담아놓고 두드리는 그런 행동을 반복했죠. 그리고 대변을 볼 때 대변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입에 가져가는 그런 행동도 보였고요.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테이블 위에 물건을 바닥으로 밀어버리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각에 대한 반응도 나타나서 감각 추구도 보이고 감각이 많이 예민한 그런 행동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그런 감각도 둔해져서 걸음걸이도 불안정한 그런 패턴을 보였죠. 다음으로 신체 재반 사항을 살펴보면 이 환자는 특징적으로 배고픈 것을 참기 힘들어 했습니다. 허기를 참기 힘들어서 주면 주는 대로 계속 먹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이 먹은 뒤에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토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아닌 것들을 계속 입에 가져가는 그런 패턴도 보였죠. 그리고 많이 먹다 보니까 대변이 물러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감기가 자주 걸렸거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감염 질환들이 많았습니다. 수면도 아주 문제를 많이 보였는데요. 두세 시간 자다가 깨고 그 뒤로는 아예 안 자버리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면이 너무 안 좋아서 리스페리돈을 복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수면 패턴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다가 새벽 4시쯤에 깨서 앞서 말씀드린 화장실에서 하는 강박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죠. 그래서 이 환자는 공격성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진료 후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약을 한 달 정도 복용하고 나서부터는 공격적인 행동 빈도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표현하기로는 생각을 시작하는 느낌이 좀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3달 정도 지냈을 때는 공격적 행동이나 강박적 행동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다 깨서 화장실에서 하는 그런 강박적인 행동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수면의 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언어 표현도 많이 늘게 되었고 얼굴도 표정이 다양해지는 경과를 보였고요. 6개월 정도 치료를 했을 때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강박적 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소화기 증상도 많이 개선돼서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던 그런 증상도 사라졌고요. 가족들과 상호작용도 점점 좋아졌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게 엄마 아빠가 말다툼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반응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반응은 처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호작용의 질도 올라가고 감정 표현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9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서는 공격적 행동이나 강박적 행동은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었고, 특징적인 게 이분이 걸을 때 자세가 좋지 않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좋아졌다라는 건 뇌의 기능이 회복되고 좋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세도 뇌에서 조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웃음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TV를 보거나 좋아하는 과자를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을 많이 보이는 그런 행동도 보였고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더 많이 생겼고 인지가 많이 올라오고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격성이 문제가 돼서 내원을 했고, 꾸준한 치료 이후에 공격적인 행동이나 강박적인 행동은 거의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상호작용의 질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부모님들이 느끼기에도 인지도 많이 발달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주변을 잘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자폐를 가진 성인 환자인데요. 이분은 공격성과 다르게 불안함과 짜증이 문제가 되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자폐 성향이 극도로 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거기서 혼날까봐 불안함을 많이 호소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본인을 혼낸 것도 아닌데 무슨 말만 하고 가르치려고 들면 본인을 혼냈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엄마나 선생님한테 찡찡거리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나 선생님이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찡찡거리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불안함이 심한 날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날밤을 샐 정도였죠. 직업학교뿐만이 아니라 아빠가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을 비난하고 혼낸다고 착각을 하고 화를 내고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안하면 계속 손톱을 물어뜯어서 손톱이 항상 없는 상태였고 죄송합니다를 계속 달고 있는 그런 환자였죠. 이 환자는 생후 46개월에 자폐를 진단을 받았고 어릴 때는 시각, 촉각, 척각 이런 감각 추구가 많이 심했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는 구강 추구도 상당히 심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봐 중금속 검사를 해볼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자라면서 점점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지나 언어, 사회성 발달이 지속적으로 늦었고요. 운동 발달도 늦어서 5살까지 유모차를 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활동량이 많고 충동성이 제어되지 않아서 항상 손을 잡고 다녔어야 했고, 그런 성향이 자라면서 점점 불안함이 심해지고 강박적인 성향이 심해지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체 재반 사항은 어릴 때는 특정 음식만 먹는 편식 패턴을 이 환자도 당연히 보았고요. 대소변 가리기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환절기에 비염 증상이 보였고요. 수면은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가 불안하면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수면이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면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았고요. 이 환자는 불안함을 진정시켜주고 수면을 조절해주면서 뇌 발달을 도와주는 형태로 치료를 했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달 정도 지났을 때는 불안함이 많이 줄고 오해를 하는 일이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착각해서 본인이 혼났다라고 찡찡거릴 때도 엄마가 설명해주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예전에 네가 찡찡대고 화를 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오해한 거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오해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환자의 인지 기능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결과로 불안함도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 3번째 환자는 아스퍼거로 진단된 30대 환자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내원해서 치료를 한 케이스가 아니라 와이프가 남편과 같이 내원해서 혹시라도 치료가 될 수 있는지 문의를 했고 치료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현재는 이런 감각 처리 장애와 같은 증상들은 심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감각에 예민한 증상을 보였는데 자라면서는 이런 감각 문제들은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금씩 감각이 예민한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력을 보면 어릴 때 사회성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는 경우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은 기억은 제대로 나지 않지만 혼자 있어도 사람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직장 동료들과 개인적인 교류는 거의 없고 일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오신 아내분이 말씀하시기에 남편은 화도 안 내지만 그렇다고 좋다는 표현도 없고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항상 활동도 별로 없고 집에서는 본인 방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만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내와도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얘기를 간혹 하더라도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달만 하고 끝내는 그런 패턴으로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신체 질환 사항은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었고요. 어릴 때부터 감기가 자주 걸리고 지금도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가 잘 걸리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염을 가지고 있고 수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일반적인 자폐 아스퍼거 환자가 그렇듯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움직임이 많이 없고 어릴 때도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분은 한 달 정도까지는 큰 변화가 없고 신체적인 증상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비염 증상이 조금 덜한 것 같다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체력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 좀 덜 피곤한 것 같다, 힘이 좀 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달 정도 치료를 했을 때 와이프와 대화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왜 갑자기 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환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게 슬프다는 느낌인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고, 심장이 뛰는 느낌이 들었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감정이 변화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피드백을 주시기로는 감정 표현이 많아지면서 표정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인 자폐 환자들도 분명히 치료의 한계는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자폐 아이 켈리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아실 겁니다. 타이핑을 배우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알릴 수 있게 되었고 외부와 교류하게 된 에피소드가 유명하죠. 이 켈리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폐 환자들이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어쩌면 성인 자폐 환자의 치료는 없던 기능을 만들어주는 치료라기보다는 본인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 특히 감각의 문제를 개선해서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불편하고 예민한 힘든 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다시 세상과 연결해 주는 것이 성인 자폐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성인 자폐 환자들도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